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본 호텔은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호텔이기 때문에 호텔 황제인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선호하는 그런 입지 조건에 충족하는 호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정가 이하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호텔 같은 경우 매달 임대 수익도 발생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한 270만 원 정도 매달 임대 수익도 이루어져 있죠. 이 옆에 있는 바로 이 1층에 있는 주차장을 현재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남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감정가 이하로 진행하고 있는 호텔입니다. 특히 이제 경남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우리 애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말이죠. 본 물건을 주목해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본 물건은 경남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이죠. 물건 번호는 120448번입니다. 사용 승인일 2000년 10월 7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층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층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350제곱미터, 평수는 106평이고요. 연면적 1431제곱미터, 평수는 433평입니다. 소유자께서는 현재 직용 중이시고요. 매가는 현재 30억에 진행하고 있는 호텔이죠. 현재 융자는 6억이고요. 최대 융자, 리모델링 조건부로 매가만큼 100% 융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리모델링 비용 실인수가 12억으로서 본 호텔을 취득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매출은 2,500만 원인데요. 리모델링 후 우리가 예상 가능한 월 매출도 꼼꼼하게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객실수 32개죠. 주차 8대 가능하고요. 인근에 추가로 가능한데요. 이 부분도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용도 지역은 근린 상업 지역이죠.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호텔입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3.3제곱미터당 251만 4천 원이고요. 한 평으로 제가 환산했더니 한 평당 831만 743원에 해당되는 경남에 입지한 호텔입니다. 본 물건은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입니다. 리모델링 필요 물건 이렇게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필요 물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30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 금융 기준으로 봤을 때 100% 융자가 가능하다. 따라서 리모델링 비용 12억으로서 본 호텔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호텔의 가장 큰 타이틀이 말이죠. 감정가 이하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매가가 얼마죠? 현재 매가가 30억인데요. 감정가가 말이죠. 감정가가 제가 이제 은행에 의뢰를 했는데 감정가가 32억에 이렇게 나와 있는 호텔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층별로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면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지하층에 보시면은 일학시설이 있거든요. 일학시설이 있는데 이 일학시설을 현재 이제 임대 중에 있죠. 소유자가 임대 중에 있고, 보시면은 이제 보증금이 지하층에 보증금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이고, 월세가 매달 180만 원씩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명도도 가능하고, 현재 이 조건을 우리가 승계를 받아서 취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상 1층에 보시면 1층에 보시면은 제2종 근생이 있는데요. 근생. 여기도 보시면은 임대 중에 있습니다. 보증금이 보시면은 2천만 원에 보증금 2천만 원에 매달 월 90만 원씩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1층도 여기가 임대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본 호텔 같은 경우 매달 임대 수익도 발생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한 270만 원 정도 이렇게 매달 임대 수익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이제 지도를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드릴 건데, 여기 본 호텔에, 예, 본 호텔에 이제 주차는, 주차 시설은 말이죠. 대지가 몇 평입니까? 106평이다 보니까 본 호텔에, 전용 주차장은 말이죠. 전용, 네, 주차장은 라인이, 8대가 이렇게 가능한데, 조금 대수가 좀 부족하죠? 그게 뭐냐면 이제 1층에, 제2종 근생이 있다 보니까 주차장이 조금, 전용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보시면, 인근에 바로 옆입니다. 네, 바로 옆에, 커피숍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옆입니다. 커피숍이 하나 있는데, 현재 소유자의 이 지인이 운영하는 커피숍이거든요. 그래서 이 커피숍을 보시면,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어서 1층이 다 주차장입니다. 커피숍이 2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후에 21시 이후로는 이 옆에 있는 바로 이 1층에 있는 주차장을 현재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말이죠, 본 호텔을 취득을 하신다면 바로 그 1층에 있는 그 주차장을 여러분께서 사용할 수 있다. 아주 큰 장점이 있는데, 이 주차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1층에. 그래서 현재 이제 소유자께서는 잘 아는 지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지인을 이제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소개를 받지 않습니까? 지인을 소개를 받으면 우리가 이제 조금 말씀을 잘 나누어서 뭐 무료는 사용하지 못할지라도 약간의 월세를 줘가면서도 우리가 그 1층에 있는 주차장을 좀 넉넉히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사료가 되는 물건입니다. 제가 늘 강조해 드리죠. 주차장은 남의 것도 뺏어와라. 무조건 뺏어와라. 주차장은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뭐 길 건너편이든 아니면 뭐 후방 쪽이든 뭐 이렇게 주차장이 있으면 무조건 뺏어와라. 남의 것도 뺏어와라.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바로 옆 건물에 아는 지인이다 보니까 무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 소유자를 통해서 말이죠, 그 지인의 소개를 받아서 약간의 월세를 주면서도 우리가 본 호텔의 주차장을 좀 넉넉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 호텔이 이제 보시면은 지하 위락 시설이 있고요. 1층에 주차장과 제2종 근린생활 시설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2층부터 5층까지 이제 객실로 되어 있겠죠. 2층부터 5층까지 이제 객실로 이제 되어 있는데 몇 개 층이죠? 네, 4개층이죠. 네, 4개층. 객실이 총 몇 개입니까? 32개죠. 그래서 4개층에 8개씩 있어서 이게 객실이 32개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층이죠? 네, 6층. 6층에 직원 숙소가 있습니다. 직원 숙소. 네. 직원 숙소가 없는 그 호텔이 되게 많아요. 이런 시설이 없는 데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원들을 이제 숙식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인근에 이제 원룸 같은 거 아니면 이제 오피스텔을 우리가 임차를 해서 직원 숙소를 마련해줘야 되기 때문에 경비가 조금 더 나가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본 호텔 같은 경우는 건물 내부 6층에 말이죠, 직원 숙소가 있어서 경비 절약 효과가 아주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6층에 보시면은 방이 이제 3개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거실, 그 다음에 네, 주방, 그리고 이제 욕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숙소를 활용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 직원들은 말이죠, 모든 직원들이 청소 직원도 그렇고 카운터 직원도 그렇고 이 월급이나 이제 업무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어느 호텔을 가더라도 업무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복지를 좀 많이 따집니다. 복지 시설, 특히 숙소가 어디에 있느냐,
호텔 내부에 있는데, 그러면 호텔 내부에 어디에가 있느냐? 지하층에 있을 수도 있고 지상에, 옥상에 있을 수도 있는데, 지하층은 아무래도 숙소를 활용하기가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래서 이렇게 옥상에 이렇게 숙소가 있으면 직원들이 아주 선호하는 호텔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렇다 보면은 직원들이 좀 이직률이 낮겠죠.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는 직장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필요 경비의 절감 효과도 있지만, 또한 어떤 그 복지시설에 대한 직원들의 효용도, 만족도가 높다 보면은 이직률이 좀 낮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를 우리가 감소시키는 그러한 원인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까지 있기 때문에 직원 숙소로 활용하기에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건축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해당 호텔에 보시면은, 네, 인근에 말이죠, 인근에 총 호텔이 이렇게 3개가 입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본 호텔인데요. 그래서 거의 준 독점 상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나머지 2개의 호텔은 말이죠, 시설이 그렇게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집합 건물 중 구분 건물, 이렇게 상가 건물이라고 그러죠. 상가 건물인 호텔도 있어요. 본 호텔은 단독 건물이지 않습니까? 단독 건물이 상가 건물보다는 훨씬 고객에 대한 효용도가 높거든요. 노후화도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 따라서 본 호텔을 우리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독점 상권이다. 거의 독점 상권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독점 상권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한 그러한 호텔입니다. 네, 그래서 지도를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네, 지금 여기가 상업지역이죠. 네, 이쪽이 이렇게 상업지역입니다. 빨간색 블록이 상업지역이에요. 네, 이쪽이 이렇게 상업지역입니다. 네. 그럼 이쪽에 호텔 하나 있죠. 경쟁 호텔이 하나 있고, 이쪽에도 보시면은 경쟁 호텔이 하나가 있습니다. 해당 호텔입니다. 여기는 제가 지금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 해당 호텔이에요. 그래서 대로변에 이렇게 인접해 있는 호텔이거든요. 딱 3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고, 이쪽에 이제 조금 지도가 좀 잘렸는데요. 이 파란색 라인은 위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이쪽은 공업지역입니다. 네, 공업지역.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즈니스 고객도 유치하기가 아주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주거지역입니다. 네, 주거지역이에요. 이쪽 주거지역, 이쪽도 네, 주거지역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쪽 주거지역은 네, 제3종 네, 아파트죠. 네, 제3종 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은 네, 지역이죠.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가장 건폐율 용적률이 높은 용도 지역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다른 용도 지역보다는 지가가 높겠죠. 그렇죠. 그리고 본 아파트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은 최근에 지은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과거에 형성되어 있는 거는 전용 주거 지역이죠. 네. 그런데 일반 주거 지역 중 1, 2, 3종 중에서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 건폐율 용적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사용 승인을 받은 그러한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타 주거지역보다도 건폐율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시지가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업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의 인근에 바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이제 배후 수요가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또한 일반 주거 지역 중에서도 제3종이라면 더 유리하다, 더 상권이
좋은 상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상업지역 인근에 말이죠. 전용 주거지역이 있다. 그런 지역보다는 용도지역이 일반 주거지역, 특히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입지하고 있다면 배후 수요도 훌륭하고 지가도 높고 그래서 더 유리한 상업지역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호텔의 이렇게 상권을 보시면은요. 상업지역 내에 호텔이 있죠. 원칙은 딱 3개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 밑에도 마찬가지고 이 위에도 약간의 상업지역이 이루어져 있는데 딱 3개밖에 없습니다. 3개밖에. 그래서 이제 저의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입지 조건이 있거든요. 바로 이러한 호텔입니다. 경쟁이 심하지 않는 상권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 그 용도 지역이 단 상업 지역이어야 되겠죠. 뭐 자연 녹지 지역이나 뭐 계획 관리 지역 이런 지역의 독점 상권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상업 지역 내에 독점 상권, 거의 경제적으로 독점 상권을 차지하고 있는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호텔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호텔에서 직접 일을 오랫동안 해봤지 않습니까? 수익률도 좋지만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게 바로 얼마나 쉽게 운영할 수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본 호텔은 수익률도 높고 예상 수익률을 제가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만 또한 운영하기도 편하다. 왜? 경쟁업소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경쟁업소도 하나는 집합 건물 중 구분 건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독 건물은 상대적으로 또 유리하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우리가 실시를 한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독점 상권으로 봐도 무방하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 물건의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네,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네, 한번 적어볼게요. 네. 먼저 이제 이자, 지급액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이자, 지급액. 최대 30억,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게 된다면, 이금융 기준이죠? 이금융, 30억. 하면은 이자율이 6.5%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면은 이자가 1억 9,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우리가 예상 가능한 이제 이자 지급액은 1,625만 원이네요. 1,625만 원. 네. 그리고 이쪽에 또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는데, 예상 가능한 월 매출 한번 봐야 되겠죠? 리모델링 비용 얼마 투자하시죠? 네, 12억 투자하시죠? 네, 12억. 12억, 투자 시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은 말이죠? 월 매출은, 제가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 매달 9천만 원. 제가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매달 9천만 원의 월 매출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대 수익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네, 본 호텔을 우리가 12억 리모델링을 투자했을 때, 매달 9천만 원의 월 매출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호텔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본 대비 기대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 12억 투자하시죠. 리모델링 비용 실인수가 12억을 투자하시고 매달 9천만 원 중에서 말이죠. 이자까지 다 지급을 하고 세금까지 우리가 다 필요 경비를 제외한 다음에 매달 순수익을 계산했을 때 보시면은 2,545만 원의 순수익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겠습니다.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본 호텔의 기대 수익률은 25.5% 이렇게 우리가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호텔을 취득할 때에는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게 수익률이다. 두 번째는 뭐냐? 얼마나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상권이냐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기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운영하기가 좀 수월하다 그런 거는 손님이 좀 별로 없다는 거거든요. 손님이 별로 없다면 매출이 조금 많이 안 나오겠죠. 매출이 많이 안 나와야 운영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직원들도 좀 편하고요. 물론 이제 손님들의 어떤 수준도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일단은 운영하기가 쉽다 그런 거는 손님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떨어집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수익률도 잘 나온다는 거는 매출이 많이 나온다는 거겠죠? 매출이 많이 잘 나온다는 거는 대실 손님과 숙박 손님이 우리 호텔을 많이 입실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운영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직원들 입장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본 호텔은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호텔이기 때문에 호텔 황제인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선호하는 그런 입지 조건에 충족하는 호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말이죠.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